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일요일에 1시간을 벌었어요. 왜냐면 썸머타임이 해지되었거든요. 한국엔 1시간 늘리고 줄이는 썸머타임 안 하죠? 일요일 아침 실컷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니 8시? 8시밖에 안 됐어? 침대에서 뒹굴면서 폰을 들여다보다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썸머타임이 해지되어서 1시간을 벌었다는 걸 알았죠? 갑자기 1시간을 벌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어 뭐해, 기분 째지지. 60분이란 드라마 한 편에 빠질 수 있는 시간,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2층 아래층 집안 전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 1시간이란 참으로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에요. 이 60분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다시 짠! 하고 나타난다면, 전 아직도 이 썸머타임이 신기하기만 해요. 미국 이민 와서 겪은 썸머타임은 그랬어요. 시계 바늘을 1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 돌려놓는 엄마가 마술사 같았고, 썸머타임이 해지되는 날은 덤으로 얻은 1시간으로 마냥 신나 했었죠. 1990년 8월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해가 무척이나 길다고 느꼈어요. 무더운 한낮의 태양이 하루 종일 내리쬐고 저녁 8시가 넘어도 한낮의 열기와 밝기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해 할로윈을 이틀 앞두고 썸머타임이 해지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1시간 더 자도 된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상하고 신기반기하고 그랬죠. 멀쩡하게 돌아가는 시간을 잡아서 1시간을 더하고 빼고 일상을 늘리고 줄이고 하다니, 선진국은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물같이 흐르는 시간을 바꿀 수가 있다니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가 대단하고 신기하게 보였어요. 35년을 건너뛰어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새벽에 2시가 1시로 되었습니다. 썸머타임이라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제,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Time, 이것이 해지된 것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시간이 고쳐지겠지만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오븐에 붙어있는 시계 등은 수동으로 시침을 당겨야 합니다. 높이 있는 벽시계는 1시간을 바꾸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썸머타임이 시작될 때 시계가 맞기도 했어요. 때론 자동으로 바뀐 전화기의 시간 때문에 1시간이 달라졌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차를 탔는데 시간이 달라서 갑자기 멘붕이 온 적도 있었어요. 일이 늦은 줄 알고요. 실제로 1시간을 일을 일찍 간 적도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 때 플로리다 생활을 마치고 워싱턴 DC의 미술학교로 다시 편입을 했을 때예요. 당시 알바로 타이슨스 갤러리아 명품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요일은 제가 오픈 시간에 매니저와 함께 근무를 해야 했는데 일요일 출근을 했더니 주차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썰렁한 겁니다. 보통 때보다 차가 너무 없고 그쪽에 아침 일찍 여는 식당들도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원래 많은 곳인데 조용한 거예요. 주차를 하고 몰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가게들의 불도 꺼져 있고 가게에 가서 매니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몰랐어요. 한 30분 기다린 후에 알았죠. 썸머타임이 해지되는 날이구나. 아까운 1시간을 그냥 날려보냈던 날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그 시절엔 종종 그런 실수들 하신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4개월이 지나 내년 3월의 두 번째 일요일에는 시계를 다시 돌려 원위치하는 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기원은 미국 국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있던 1784년 파리저널의 편집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낭비되고 있는 여름 시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침 해가 얼마나 일찍 떠오르는지를 보고 놀랐다면서 파리 사람들이 정오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대신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일어난다면 하루를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썼어요. 아침 시간을 침대에서 빈둥거리며 보내기 아깝다며 해가 뜰 때 대포를 한 대 쏘아 사람들을 깨우면 일찍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밤에 양초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광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바꾸자고 제안한 적은 없어요. 단지 게으른 프랑스 사람들을 놀리는 어투로 글을 쓴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서머타임을 논의한 이는 뉴질랜드의 곤충학자인 졸지 버넌 허슨이에요. 낮엔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엔 곤충을 채집하던 그는 1895년 여름철 시간을 2시간 당기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일을 빨리 마치고 곤충 채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서머타임 시행을 주장한 사람은 1907년 미국의 건설업자 윌리엄 웰릿이 서머타임 도입론을 담은 일광의 낭비라는 저서를 펴내면서였어요. 일과 후에 골프를 즐기고 싶었던 그는 연료 전략 및 건강 증진을 내세워 서머타임 도입을 적극 주장했죠. 미국의 건설업자가 아니라 영국의 건설업자였네요. 윌리엄 윌릿이요. 일광 전략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국왕과 총리까지 찾아다녔지만 결국 부결되고 말았어요. 그 내용을 받아들여 일광 절약 시간제를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독일. 1916년 1차 세계대전 중 에너지 전략을 위해 도입했어요. 이후 다른 나라들도 연료 전략과 신속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잇따라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1918년 3월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폐지가 되었다가 1942년 2차 대전 때 다시 도입이 됐죠. 전쟁이 끝난 후엔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계속 실시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각 주와 도시마다 서로 다른 서머타임을 적용해서 혼란이 있었어요. 1919년부터 1966년까지 일광절약 시간제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날짜에 원하는 대로 시행이 되었었다는데요. 당시에 오하이오의 스터벤빌에서 웨스트버지니아의 문스빌까지 35마일 거리의 버스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중에 시간을 무려 7번이나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다니. 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겠어요. 1966년 국회는 표준시간제를 통과시켰고 하와이와 아리조나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같은 날에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작하고 끝내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광절약 시간제가 농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농부들은 서머타임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아침을 일찍 시작함으로써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가축, 농작물, 인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고 해서 젖소들이 우유를 1시간 일찍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또 시간이 앞당겨져서 농부들이 1시간 일찍 일하러 온다고 해도 아침 이슬이 다 마를 때까지는 그냥 밭에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직 해가 떠 있다고 해도 일꾼들은 여전히 동일한 시간에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1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머타임은 하와이와 아리조나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아요. 하와이의 경우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기에 여름과 겨울의 낮 길이가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따라서 굳이 서머타임을 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리조나의 경우는 서머타임을 시행하게 되면 오후 8시가 아니라 오후 9시까지 해가 떠 있게 되는데 아리조나의 폭염을 고려한다면 서머타임은 아리조나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서머타임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과 1988년 딱 2번 시행했었어요. 이후에도 경제가 어렵거나 불안할 때면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는데요. 에너지 전략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오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침체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은 출근은 1시간 일찍 하면서도 퇴근은 원래 시간대로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면서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의 경험이 우리나라에겐 트라우마가 됐답니다. 서울 올림픽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미국 방송국들로부터 중계권료를 높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신문기사는 서머타임 실시 첫날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다방과 음식점에는 시간이 엇갈려 서로를 찾아 헤매는 풍경이 이어졌고 공중전화의 줄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예식장과 터미널에서도 시간을 착각한 하객과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라고요. 한국에서는 198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활 리듬을 깨고 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비난 여론으로 인해 서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 거죠. 한편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서머타임을 시행한 적이 없답니다. 서머타임은 어둡기 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위도가 높은 여름의 일조 시간이 긴 서양 국가 등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죠. 그렇다면 서머타임이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많을까요? 소매업체들은 서머타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또한 운동 관련 업체들은 사람들이 TV 시청보다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운동 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좋아했죠. 비즈니스의 붐이 일어날 것으로 모두 예상을 한 거예요. 결국 해가 길면 사람들이 돈을 더 쓸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1986년 서머타임이 연장됐을 때 바베큐 업체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 신장을 예상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골퍼, 방과 후 축구팀 등에게는 서머타임 연장이 반가운 조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프레드 업튼 연방 하원 의원은 1970년대에 마련된 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서머타임 연장안이 실행되면 하루 10만 배럴에 상용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서머타임은 좋은 점만 있나요? 불편하고 번거로우면서 피곤하기 짝이 없는 서머타임제는 오랜 세월 동안 찬반론이 대립해 왔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낮 시간이 길어지면 조명 등 전기 사용이 줄고 레저, 여가, 쇼핑 등 내수 경제가 늘어날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고 주장하죠. 또한 화날 때 퇴근 및 하교를 하기 때문에 범죄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이
증가되고 출퇴근 시간의 분산으로 교통체증 완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 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의 악영향입니다. 단 1시간이지만 인위적인 체내 시간 조정은 수면 장애를 초래해 인지 능력과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1시간 일찍 아이들을 깨워서 등교시키고 자신도 출근하느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모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모들은 직장에서 잠이 덜 깬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서머타임 실시와 해제 후 몇 주 동안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어요. 또 이 기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이 증가한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만성 수면 부족으로 인해 우울증, 비만, 당뇨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아요.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늘리는 마법이 아니라 신체 시계를 속이는 최면, 기만 또는 착각이에요. 저녁에 놀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대신 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 건강을 희생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수면과 건강 과학자들은 서머타임제의 영구 적용이 아니라 영구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서머타임이 1년 내내 계속되면 여름철 밤이 너무 밝아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겨울 아침에는 너무 어두워 일어나기 어렵다는 이유죠. 서머타임은 확실한 단점도 있고 확실한 장점도 있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뭐하지만 저도 폐지 찬성 입장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1시간 왔다 갔다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엇보다 제도의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면 단점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몇 년 전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폐지를 지지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서머타임 폐지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실제로 돌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폐지된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고 심지어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기억하기 때문에요. 몇몇의 주에서는 주민투표에서 서머타임을 폐지하는 내용안이 통과된 곳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고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주의회에서 또 통과해야 하는데 주의회 표결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법안은 무산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계류된 상태로 멈춰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는 한 언젠가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요? 1시간 벌긴 했지만 저녁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